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9월 7일 일요일 오후 발표됐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장관이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연평균 27만 호로 매년 1기 신도시만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총 5년간 수도권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순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대책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관계자들,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 이런 분들과 기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두 번째 파트로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같은 날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어디에 공급이 되고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언제 공급이 되냐, 이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첫 번째, 공급 대책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공급은 조금이고 수요 억제책이 굉장히 발표 내용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셔라 했지만 이번 정부는 솔직하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솔직하게 현재 공급이 부족하니 저희가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격적인 규제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왜 일요일 날 발표를 했는지 이따가 이야기 나누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7월 31일 날 불과 2달여 전에 그 장관 취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달 조금 넘었는데 이런 공급 대책을 첫 번째로 발표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죠. 지난번에 저희 소쿨TV에서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공급 대책이죠. 하지만 언론에서 첫 번째 대책이라고 하니까 우선 첫 번째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 공급 대책 핵심 요약. 첫 번째, 공공택지는 앞으로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 두 번째, 노후 공공 임대주택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한다. 공급이 늘어나겠죠. 세 번째, 도심주택 공급 확대 유효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발표한 성수동 경찰 기마대 부지, 그리고 광명세무소, 그리고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비사업을 재건축을 좀 빨리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다섯 번째, 공실 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상가를 오피스텔로 주거용으로 좀 바꾸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할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내용이 조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덟 번째, 대출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세 가지는 공급 대책이 아니죠. 규제 대책이죠. 이번 대책은 공급 대책 같지가 않고 수요 억제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가지 중에서 신규 공급되는 내용은 3번에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핵심지에 서울 안쪽에 들어오는 공급은 3번 내용밖에 없습니다. 읽어보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을 연평균 1기 신도시만큼 매년 공급하겠다.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집값이 올랐나요? 경기도가 인천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대책이 지금 나오는 건가요?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주택 수급 현황 및 평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6월 27일 날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 보급률, 지방은 100%를 상회하나 수도권은 100% 이하이며 2019년 이후 서울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이죠.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은 출범 3개월 만에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드디어 지도가 나왔네요. 어디에 어떻게 공급이 되나 입지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마곡지구 이쪽 외에는 나머지는 다 경기도로 보입니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거기다 추가로 이번에 도봉구에 있는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한국교육개발원, 강서구 공공시설부지, 강서구청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서울 내 노후 임대단지, 임대주택, 재건축 계획 임대아파트가 서울에서 제일 많은 곳이 강서구 가양동,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 번동, 그리고 강남구 수서 이렇게 네 군데인데요. 그 네 군데의 그 재건축 임대아파트들 재건축 계획안을 지도에다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고밀도로 재건축을 하니까 좀 많이 아파트가 공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신규로 택지를 개발해서 몇만 가구씩 공급하는 게 아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몇천 가구대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봐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이사를 갔다가 여기 3년 동안 4년 동안 아파트가 짓고 나면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신규 공급은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 내 유휴부지 위치도 이게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한 4천 가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신규 공급은 유휴부지 이게 전부네요. 뒤에 봐도 특별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철도역 등 활용 주택 공급, 창동역, 원종역사, 그리고 금천구청역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공공도심 복합사업 시즌2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보면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 중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선도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아닌 주민 제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이주가 지금 원활하지 않고요. 그리고 상가 쪼개기 방지 이런 거는 지금 선제적으로 조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제도 종합 개편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기존에 했던 절차들을 대폭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은 왜 절차를 간소화 안 해서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힘들게 절차를 밟아서 사업비가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공급 주택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온 내용은 없고요. 4번 이번 대책의 핵심이죠.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수요를 관리하겠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말이죠. 감독 기능 강화.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조사, 수사, 조직을 신설하겠다. 국세청 협력 그리고 경찰 협력해서 조사를 하겠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들어간다. 그리고 20억, 30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들어갈 것이다. 이상거래 시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까지 조사가 들어간다.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금융기관명 지급 항목 세분화. 그래서 매수했을 때 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조사하겠다. 요즘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이 돼 있죠. 세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요관리 내실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이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거는 따로 또 규제 지역에 대해서 LTV 50%를 40%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추가 착공 물량은 이번은 착공을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년간 앞으로 5년간 주택 착공 물량을 12만 호 추가로 순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총 134만 호를 공급하겠다.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같은 9월 7일 일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4가지고요. 규제 지역 LTV를 강화하겠다. 원래 현행 50%에서 40%로 바뀌었는데 지난번처럼 금요일날 발표를 하면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모여 앉아서 발표된 거 보고 매도자 매수자가 계좌에다 돈 집어넣고 계약서를 쓰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9월 7일 일요일날 발표를 한 이유가 일요일날 9월 7일 발표를 하고 9월 8일 월요일서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각 조치별 경과 규정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시행일인 9월 8일부터 신규 신청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9월 7일 일요일 발표를 하고 바로 다음 날 9월 8일 월요일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문 열기 전에 시행. 그래서 월요일 오늘 지금 은행이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가 와갖고 자기가 대출이 되냐, 전세자금 대출이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관계자 질의응답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주택시장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남아있다라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고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지 시장이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불안할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다고 해서 정말 호락호락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어쨌든 수도권에 어떤 집이 아직도 부족하고 실제로 주택 공급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뭐 조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잠깐 기다려달라. 그런데 지금 발표된 걸 보면 착공이 29년, 30년 이렇게 대부분이 몰려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넉넉 잡고 5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둔촌주공도 5년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내년과 2026년과 내후년 27년 2년 동안은 주택 공급이 절벽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각자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세제 문제라든지 금융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한 검토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또 시장에서 투기 수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의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이죠. 특사경을 설치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국세청, 경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단단하게 고삐를 쥐어 모럴 해저드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설이죠. 예전부터 얘기해드렸었죠. 이런 기구가 신설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기자분이 먼저 물어봤어요. LH가 공공성 강화를 주력으로 했을 때 국민들은 어떤 기대보다 염려가 더 클 것 같다고 걱정이 된다고 LH가 이때까지 해온 전적이 있으니까요. 신뢰 회복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솔직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관계자분이
국토교통부. 그동안 LH가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서부터 시작해서 무량판 순살 아파트 이슈,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던 부분들이죠. 이번 대책 발표의 핵심 역할, 공공성 강화에서 주인공은 이번에 LH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의 핵심 역할을 기대하는 LH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LH가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지난 정권에 인선된. 근데 그 사장 사표도 지금 수리가 안 됐고, 다른 LH 사장 인선도 지금 아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분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국토부가 앞으로 직접 지정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직접 지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지정을 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울시는 지정을 하고 싶은데 국토교통부가 동의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질문했더니 긴밀히 지금 협조 중이다, 지자체들하고 협조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지정 권한을 결국에는 법제화시킬 거다.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서 법제화시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적으로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죠. 또 어떤 기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이 지금 잘 되고 있냐? 선도지구 이주 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냐 했더니, 특히 이제 분당이 이주해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히 분당은 구도심인 구성남 쪽은 지금 거기야말로 지금 재개발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분당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산꼭대기 구성남에 있는 빌라에 공사 기간 동안 잠시라도 가 있을까요? 동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분당하고 구성남. 왜냐하면 분당은 탄천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옆에는 또 산이 있어요. 산들이 이렇게 있는 천 그 사이에 이렇게 분당이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서울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구성남으로 갈 수 없으면 결국엔 용인이나 수원 쪽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용인 수원 쪽도 지금 전세나 월세가 만만치가 않고 물건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주 대책이 분당 갈등이 지금 요소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사실이라고, 분당 이주 대책이 지금 순탄치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LH가 수도권에 매각 예정이었던 지구를 이제 직접 지정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나와 있는 게 어딘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인 건 아직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총평에서 어딘지, 얼만지, 언제 공급하는지 이 세 개가 다 불명확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언제 공급이 나오는지, 그게 어딘지, 그리고 분양가는 얼마인지 질문을 해도 분양가 상한제 수준으로 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건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좀 대책 자체가 아직 보완할 사항이 많다. 자, 그럼 세 번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결론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강남 3구 서울 똘똘한 놈 한 채에 대한 수요는 엄청났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표로 보시면 송파가 1위, 올해 1월부터 9월 1일까지 송파 12.66%로 1위, 강남 10.08%로 2위, 그리고 서초가 10.02%로 3위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상승률이요. 강남 3구가 많이 올랐는데요. 강남 3구가 폭등한 것은 2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를 풀면서 오쏘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를 5년 만에 만기도 안 되는데 해지를 했었죠. 2월 달에. 2월에 해지를 하니 2월 달, 3월 달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월 19일 정부에서 부랴부랴 서울시장을 설득해서 규제를 했는데요. 확대 재지정을 했었죠. 토어제.
그래서 그 여파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이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갑자기 줄어들었었죠. 수직으로 하락하죠. 그러다가 다시 천천히 반등을 시작해서 3개월 후인 6월 달에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토제 확대 재지정이 약 3개월 효과를 간 거죠. 그래서 627 대출 규제로 폭등하던 강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와중에 지금 9월 초에 다시 보합과 반등 기미가 보이니까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대출 발표에 얹어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난 22년도 가을 폭락장의 마지막 끝서부터 지금까지 25년도 9월 약 3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전국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과 송파, 서초를 위시로 한 한강벨트는 붉게 물들었죠. 그리고 점점 번져가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보실까요? 경기도가 지난 3년간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안쪽에 신규 공급은 약 4,000호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7월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이었었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 외에 토지 확대 재지정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 했더니 아직 그런 의향은 없다. 정부의 627 금융정책 덕분에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은 고려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년에 6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 쪽이기 때문에 강남 3구에 대해서 토지를 계속 재지정하기가 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를 이번에 강남 3구 9월 30일까지 확대 재지정한 거 해지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9월 30일까지 재연장을 안 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 그러면 강남 3구 잠삼대청을 제외한 강남 3구에 대해서는 토지가 풀리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지정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앞으로 법제화까지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정비계획 변경안이 확정됐죠. 그래서 현수막이 음마아파트에 막 붙고 46년 만에 46년이면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50년 차인데 완공 때까지는 50년 걸리겠네요. 준공 46년 차 음마아파트 고층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층 재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9층 정비 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원래 35층에서 막혀 있었는데 49층까지 대신 도서관이라든가 기부 체납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도 한번 볼까요? 땅 장사 비판받는 LH, 땅을 팔아서 건설사들한테 땅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던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서 연간 7만 5천 호를 공급할 수 있냐? 과연 첫 번째 그런 능력이 되냐? 민간 건설사한테다가 시공을 맡기면 되니까 시행만 LH에서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대규모로 한다 쳐도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가 질문했듯이 주택 품질, LH공사에 대한 우려, 기대보다는 우려. LH공사에서 만든 아파트들이 임대 아파트 위주로 만들었다 보니까 하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보다는 약간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가지보다도 더 큰 문제 세 번째가 있는데요. LH공사. 부채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는 160조고요. 올해 안에 200조를 돌파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9월 초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로 200조는 무난하게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쉬운 땅 장사를 했는데도 이 160조의 부채인데 여기다가 이제 공급까지 한단 말이죠. 직접
지어서 공급까지 하면 임대 물량이 많아지는데 임대는 한 채당 2, 3억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인데 뭐 비싸게 세를 받을 수도 없고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 수준으로 해서 이제 공사를 시공사인 민간 건설사한테 맡길 텐데 이 가격에 해줘라 했을 때 건설사들이 과연 그 저렴한 돈을 받고 저렴하게 해줘야 되는데 고급화를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죠. 그런 부분을 퍼즐을 맞춰 보시면 LH에서 공격적으로 고품질의 입지 좋은데 공급을 분양을 하기는 힘들다. 경기도 외곽 외진 곳에 저품질의 임대 아파트 혹은 분양 아파트로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거로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12월에 발표했어요. 2017년도 장미 선거였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2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급은 충분하다, 이 집값이 오르는 거는 다주택자들 적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거복지 로드맵을 100만 호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8년 전 뉴스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당시에도 공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1년 뒤인 2018년 남양주, 하남, 계양, 과천의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참석자들 비교해 보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그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과 그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왼쪽 오른쪽에 대동을 하고 여기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번에 공급 대책은 서울시장인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양쪽에 배석시키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었어야죠. 3기 신도시는 처음에 총 12만 채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지자체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어디에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양을 공급을 할지가 정확하게 원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발표도 정확한 가구 수와 면적과 위치를 말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토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 공급량이 26년도 내년과 내후년 27년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인데 그 이후에도 뭐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지금 공급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을 한 거죠. 이번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총 8년 동안의 좋은 시기를 공급해야 될 시기를 다 놓치고 나서 이번 정권이 어떻게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8년 동안은 공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이 최악이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10월 기준금리 내려지는 시점에서 결국 시장은 한 번 더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10월 추석이 지나고 6.27 대책 대출 규제 6억 그것처럼 2개월에서 3개월 뒤에는 또 다른 더 강력한 대책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수요 억제책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공급의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라. 건설사 면허 취소까지도 고려해라. 대출 제한, 과징금 이런 거를 하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LH에서 진행하는 곳에서는 사고가 안 날까요? 심지어 이번에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답니다. 많은 곳에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막 진행을 하는데 과연
LH에서 진행하는 거는 산재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포스코 건설의 현장 103곳이 무기한 작업 중단이 되고 공사 중단으로 포스코 건설 현장은 지금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주 4.5일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노조가 사업에 방해하는 파업을 해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도 이제 안전장치를 더 많이 하고 비용이 더 증가하고 기간이 늘어나죠. 3년에서 이제 4년은 기정사실화됐다. 이게 순탄하게 진행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25년도 걸 보지 마시고 22년도 거 예전 공약을 보시면 그때 공약했던 모든 내용을 지금 차근차근히 수행해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책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거래 대출, 세금 납부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기구 신설.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되어 있죠. 벌써 예전부터 공약이 나와 있던 거를 실행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 기본주택, 국토 보유세 앞으로 도입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한 규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5월, 6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할 것이다.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 쪽에서 당선이 됐어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규제 시리즈의 서막이죠. 규제 지역 50%에서 40%, LTV 규제, 대출 규제 하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자체장 건너뛰고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번에 2달 뒤에 3달 뒤에 이번 대책이 또 약해질 쯤에 뭐가 나올까요? 세금 규제 대책 한번 나오겠죠? 추석 지나서 올해 안에 세금 규제 나올 거로 봅니다. 내년에 6월달 선거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내년 6월 이후 선거 이후에는 무조건 세금 규제 대책 나오고요. 현재는 세금 약한 걸로 우선 약한 카드로 우선 나올 것 같습니다. 종부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건들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는 진보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진보 정부의 핵심 키워드 2가지. 공공과 공정성. 공공, 공정성. 이 2가지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5년간 어떤 정책이 앞으로 펼쳐질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는 서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자금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1주택자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 분은 2주택자 뭐 한 채는 팔고 하나만 갖고 계셔야 되고요. 1주택자 갈아타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돈을 최대한 감당 가능한 선에서 끌어모아서 이번 공급 대책, 규제 대책 계속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텐데 그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하락장에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서 입지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평수를 조금 다운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핵심지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매도하고 실거주 한 채, 똘똘한 놈이겠죠? 한 채만 보유하시고 앞으로 편안하게 내 집 마련 한 채로 지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권 또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진보 정권이다 보니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규정을 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은 공급 대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책이었다. 그리고 공급이 절벽으로 엄청나게 부족하다. 솔직하게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고요. 그리고 본격 규제의 예고편이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규제가 주말에 발표될 것이다. 자, 그럼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97 공급 대책에 대해서 네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울 핵심지의 공급은 없다. 경기도에는 공급이 2009년도 10년도 이후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 3년에서 4년 뒤쯤 공급이 어느 정도 많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성 강조 역시 정권 성격이죠. 그래서 공공, 공정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5년 내내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은 다음번에, 왜냐하면 언제, 어디를, 얼마에 이 세 가지가 지금 불명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결론이겠네요. 내 집 마련의 난이도는 여러분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현장을 보시고 지금 자금을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그런데도 또 치고 올라오면 더 강하게 앞으로 더 점점 강한 규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감당 가능한 선에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안 했을 시에 2021년도 같은 벼락거지, 부동산 광풍, 그런 수많은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길은 결국에 정답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빨리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정권의 정책을 기다리고 장기적으로 임대로, 전월세로 기다리면서 공급이 많이 되는 나중을 기다릴 것인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